저는 북한군 701호 항법장교 최혁진입니다. 6명 모두 망명을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교신기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24년 9월 북한 핵추진 잠수함 701호가 서해 야간 순찰 중 갑자기 항모에서 이탈했습니다. 20해 경력의 항법 장교 최혁진과 5명의 동료가 탄 채로 말입니다. 북한군 사령부는 2시간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아챘고 그때 잠수함은 이미 중국 해역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왜 목숨을 걸고 바다 한가운데서 조국을 등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서해는 잔잔했습니다. 2024년 9월 28일에 북한 핵추진 경비 잠수함 701호는 예정된 항모를 따라 야간 순찰에 나섰고 저는 언제나처럼 자망 항법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20회를 바다 밑에서 보낸 45살 항법 장교 최혁진. 제 인생은 이 좁은 철관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72살이셨습니다. 함흥성 청강 근처 우리 집은 낡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고3인 딸 수진이가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6.25 때 전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계셨습니다. 혁진아, 너만은 나라 위에 떳떳하게 살아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으며 20년을 군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배급이 끊긴 날이 더 많아졌고 수진이는 대학에 가고 싶다며 매일 밤책을 펼쳤지만 성분이 좋지 않으면 평양대학은 꿈도 못 꾼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어머니는 관절이 안 좋아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약 한 알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저는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여동생, 김여정 동지의 지시를 받는 비공식 연락책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 자료 전달이었습니다. 701호의 항법 시스템, 핵탄두 배치 코드, 잠수함 설계 도면. 왜 그런 자료가 필요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우리 가족은 배급을 더 받을 수 있었고 어머니 약값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함대 기지 주변을 자주 돌아다녔고 항법 시스템 접속 기록을 조사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락책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 동무, 조심하시오. 보위부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잡히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는, 어머니는, 정치범 수용소행은 3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도 일제시대, 6.25를 겪으셨지만 정치범 수용소만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701호의 비상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9월 28일의 밤 11시, 우리는 서해 작전 해역으로 출항했습니다. 함께 탄 대원은 총 23명, 그 중에서도 기관장, 리성국 동무, 추진기관 담당 박철호 동무, 수중통신 김진수 동무, 무장통제 한명철 동무, 항해장 오준영 동무. 이 5명은 저와 오래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성국이 형은 52살로 딸을 굶어 죽게 한 체제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철호는 아내가 장마당에서 중국산 쌀을 팔다 체포되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수는 형이 탈북을 시도했다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명철이는 아들이 두만강을 건너다 총살당했습니다. 준영이는 부모님 2분 다 배급이 끊겨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체제에 빚진 게 아니라 체제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출항닷새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5명을 몰래 불러 모았습니다. 잠수함 제일 안쪽 엔진 소음이 가장 큰 곳에서 우리는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무들, 우리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소? 성국이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도, 진수도, 명철이도, 준영이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701호를 몰고 남쪽으로 간다고. 9월 30날 새벽 4시, 701호는 예정된 항로에서 벗어났습니다. 북한군 서해함대 사령부는 2시간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중국 해역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교신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701호. 즉시 항로 복귀하라. 701호. 하지만 저는 교신기를 껐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 6명은 서로를 바라봤고 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살아서 남쪽 땅을 밟자고. 그 순간 김여정 동지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최동무. 701호가 서해를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도 이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북한군 경비정 3척이 우리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를요. 3년 전 봄이었습니다. 평양 군사과학원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701호 항법 시스템 보고를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처음 봤습니다. 김여정 동지를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다른 간부들과는 달랐습니다. 질문이 날카로웠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최동무. 701호가 미국 잠수함 탐지망을 피할 수 있소? 가능합니다. 우리 항법 시스템은. 회의가 끝난 후 그녀의 보좌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고 거기서 그녀가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저에게 그녀가 물었습니다. 최동무 가족은 어떻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병환, 딸의 대학 문제, 끊긴 배급.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최동무, 나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소. 진짜 현실을 말이오.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701호의 기술 자료를 넘겼고 그녀는 제 가족에게 배급과 약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체제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최동무, 밖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지옥이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남한에서 밀반입된 USB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거리 영상이었습니다. 스문의 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 넘쳐나는 식료품,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는 뭐요? 우리 인민은 대체 뭐란 말이오? 그날 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여동생이라는 권력자가 아니라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 전 제가 위험하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을 때 그녀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최동무, 보위부가 움직이고 있소. 당신을 지켜줄 수 없소. 내 권력도 한계가 있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남으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그때 저는 물었습니다. 동지는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저는 그저 항법 장교일 뿐입니다. 그녀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최동무를 통해 봤소. 진짜 북조선을. 배고픈 인민, 병든 노인, 미래 없는 아이들. 나는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소.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이 살아서 밖으로 나가야 이 진실이 전해지지 않겠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갇혀 있었다는 것을요. 화려한 권력이라는 감옥에 지금 701호 안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따라붙었고 우리는 최대 속력으로 자망 중입니다. 성국이 형이 물었습니다. 혁진아, 우리 정말 살 수 있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수중통신 담당 진수가 보고했습니다. 동무 최혁진, 추격함 3척 중 한 척이 어뢰 발사 준비 중입니다. 701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급속 자망에 들어갔고 모든 불을 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6명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뢰 탐지음이 소나에 잡혔습니다. 철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동무들, 우리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요? 밟을 겁니다. 반드시. 어뢰는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어뢰를 피한 뒤 중국 해역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연료가 문제였습니다. 혁진아, 연료가 30%밖에 안 남았네. 성국이 형 말에 우리는 속도를 줄였고 그때 북한 함대 교신이 다시 들렸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용서해주겠소. 가족들도 무사할 것이오.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총살이고 가족은 정치범수 용소행이었습니다.
명철이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쪽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항로만 확인했습니다. NLL은 아직 멀었고 중국 경비정까지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렸습니다. 양쪽에서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진수가 외쳤습니다. 북쪽에서 함정 2척, 서쪽 경비정 1척 접근 중. 저는 결정했습니다. 해저 바닥에 붙습니다. 701호는 천천히 해저로 내려갔고 우리는 모든 엔진을 껐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위에서는 함정들이 소나를 쏘며 우릴 찾았고 2시간이 지나자 산소가 부족해졌습니다. 철호가 기침을 했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신호했습니다. 3시간째 되자 함정들이 드디어 멀어졌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NLL까지 직진합니다. 그때 준영이가 보고했습니다. 추진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장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성국이 형이 말했습니다. 혁진아, 우리 701호를 버려야 할지도 모르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NLL 근처에서 목선으로 갈아탑시다. 새벽 3시, 우리는 NLL 10km 앞까지 왔습니다. 추진기는 거의 멈춰가고 있었고 연료는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교신기를 켰습니다. 여기는 북한군 701호.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신기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군 701호 항법장교 최혁진입니다. 6명 모두 망명을 희망합니다. 위치와 상태를 알려주십시오. NLL 10km 북쪽, 추진기 고장입니다. 북한 함정이 추격 중입니다. 침묵이 흐르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침착하게 따라주십시오. 철호가 소리쳤습니다. 북한 함정이 다시 접근합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701호를 버립니다. 구명보트로 갈아탑니다. 성국이 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배인데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였고 진수가 자폭 장치를 설정했습니다. 10분 후 터집니다. 6명은 구명보트에 올라탔고 701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명철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배신자가 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준영이가 노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남쪽에 가면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 반드시 데려옵시다.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701호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우릴 믿어줄까? 믿어줄 겁니다. 북한 함정들이 폭발 지점으로 몰려들었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노를 저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동쪽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저기 배가 보인다. 남쪽에서 회색 군함이 다가왔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701호 대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조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을 참았던 것들이 쏟아졌고 우리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실합 챕터 5 탈주. 한국 함정이 옆에 멈춰섰습니다. 사다리가 내려왔고 저는 먼저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고 갑판에 발을 디딘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장교의 목소리엔 위협이 없었고 눈빛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요와 물을 받았고 철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꿈이 아닙니다. 함정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북쪽 바다엔 북한 함정들이 아직 움직였지만 이젠 NLL을 넘을 순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2시간 뒤 인천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우릴 보러 왔나요? 국가정보원 담당관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승합차에 올라 시내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높은 건물, 자동차, 화려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보여줬던 USB가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 왔구나. 성국이 형이 눈물을 흘렸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함흥에 두고 온 어머니, 아내, 수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차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조사받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건물 안은 깨끗했고 에어컨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조사실은 편안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김여정과의 관계, 701호 정보, 탈출까지 숨김없이 증언했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도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녀도 체제를 의심했습니다. 동료들도 각자 이야기했습니다. 굶어 죽은 가족, 수용소로 간 형제들. 이 증언이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일주일 뒤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그 잠수함 탄 사람들이구만요. 네. 우린 두만강 건너고 중국서 3년 숨어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석 달 뒤 수료했습니다. 정부는 정착금과 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함흥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혁진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알리는 거야. 맞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에 증언했습니다. 유엔에서, 미국 의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굶주립니다. 세계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김여정이 평양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사하길 바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국이 형은 식당을 차렸고 철호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진수는 대학에 갔고 명철이와 준영이는 택시 기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탈북자 단체에서 인권 운동을 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족을 만날 거라 믿었습니다. 자유는 거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잃고서야 얻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 아파트에서 살며 탈북자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성국이 형이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식당으로 와. 다들 모인다. 6명이 모였습니다. 형은 식당 주인이 되었고 철호는 반장, 진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이 변했지? 그래도 함께 왔습니다. 북에 둔 가족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가족분들 소식 들으셨어요? 없습니다. 아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중국 선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가족을 아는 여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연길로 갔습니다. 함흥 수용소에서 최혁진 동무 가족을 봤습니다. 살아 계십니까? 제가 나올 때까진 살아 계셨습니다. 종이 조각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괜찮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가족들을 탈출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돌아와 돈을 모았습니다. 형님들도 도와줬습니다. 내 가족은 우리 가족이니까. 6개월 뒤 연락이 왔습니다. 탈출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20살이 된 딸은 여위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도 나오셨고 우리는 울었습니다. 혁진아, 고생했다.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자유로운 땅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샵 챕터 8 이후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701호 탈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탈북자 단체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내는 반찬 가게를 하고 수진이는 통일학을 전공합니다. 아빠, 나올 때 무서웠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너희 생각하면 할 수 있었어. 성국이 형 식당은 지점이 3개고 철호는 공장장, 진수는 변호사 공부 중, 명철이와 준영이는 택시 회사를 차렸습니다. 우리는 매달 모여 빈 잔 하나를 놓습니다. 북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김여정이 제3국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여정 망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도 자유를 찾았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매주 새 탈북민들을 만나 말합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혁진아, 내가 함흥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어머니, 통일이 되면 함께 가요.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평화가 오고 남북이 하나가 될 거라고요. 아빠, 북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합니다. 남한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꾸고 평화를 원합니다. 밤하늘을 보며 701호의 순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역사에 남을까? 중요한 건 우리가 자유를 선택했고 그게 옳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꿈꿉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듯이